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자, 여전히 동시방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쌤께서는 저 옆에 계속 보이지 않는 거울을 갖고 계십니다. 아, 이게 유튜브 방송이 좋은 이유가 책을 저희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하는 책이죠. 플루토 출판사에서 나온 과학자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일본 사람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국이니만큼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을 아유,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내용이 너무 좋아요. 진짜 네. 물론 이제 학생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그냥 일반 대중들이 읽기에도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이게 출간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작년 12월에 네. 나온 책인데 실제 일본에서 출간된 거는 딱 동일본 대지진 바로 직후에 네. 출간이 됐던 책인 네. 것 같아요. 그 방사능에 관련된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 그런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양심적인 지식인이라고 하기에 약해. 그냥 평균적인 과학자 네.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방사능에 관한 얘기가 뒷부분에서 활용 측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과학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예시로 동일본 대지진에서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방사능을 우리가 어떤 걸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활용 측면에서 다루고 있긴 한데 그게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닌데 이게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마치 그게 주가 되는 것처럼 읽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히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과학 리터러시라는 걸 훈련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과학 리터러시라는 거는 리터러시가 보통 언제 쓰이냐면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보통 얘기할 때 독해력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문해력이라고 얘기할 때 문맹은 아니고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수 있는데 그 글자 행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파악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게. 그래서 과학 리터러시는 시민으로서 과학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면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과학자들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얘기해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이제 과학자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권위를 갖게 된 사람들이 사실 과학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과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과학을 과학자한테만 맡겨놓는 건 맞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책인 거죠. 거기서 네가 사회 일원으로서 정확하게 구성원으로서 어떤 구실을 하려면 과학자한테 네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점에서 이 책이 이제 처음에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시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과학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놓고 있는데 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는 과학 자체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과학 자체에 대한 지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를테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어떤 어휘군들을 두 가지로 나눠 놓으면서 첫 번째는 과학이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어휘군 B는 과학에 대해서 말하는 개념, 메타과학적 개념이라고 해서 과학적 개념에는 이를테면 요새 뭐 돌고 있는 바이러스, 뭐 유전자, 자연선택, 뭐 엔트로피 이런 용어들 전문 용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용어가 있고 어휘군 B에는 그러니까 메타과학적 개념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론, 가설, 측정, 관찰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필요한 개념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마치 사람들이 이런 어휘군 1번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뭐 초신성이나 멘트레 이런 거 모르면 과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인들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그런 개념들이 아니고 가설이 뭐냐, 보편적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 뭐 정보라는 게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과학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쭉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지금 두 개의 부로 1부, 2부로 나눠져 있고요. 1부에서는 그 개별적인 것들을 학습하는 방식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부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쓸데있는 과학 리터러시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방사능 얘기들이 네. 이제 쭉 예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건 크게는 제가 기억하기 8장이었던 것 같아요. 6장으로 나눠져 있고요. 1장에서는 이론과 사실에 대해서,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더 좋은 이론과 가설, 그리고 3장은 설명한다는 것, 4장은 이론과 가설 만들기, 5장은 검증과 반증, 6장 실험과 해석,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야 과학자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네가 과학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적어도 과학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흘러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뒤에 진짜로 한번 생각해보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책이 원하는 방향은 그런 거예요. 과학 정책을 과학자들한테 맡겨놔도 되냐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면 질문할 수 있을까를 훈련을 시키는 건데, 각 장이 끝날 때마다 과학을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한 연습 문제라는 것들을 하나씩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일본 정석스럽죠. 정석스럽죠. 정석과 청문 종합 영어수업이 있어요. 참 일본 책이에요. 아우 정말. 그래서 각 연습 문제를 놓고 있는데, 이 연습 문제를 다 보고 나서 연습 문제를 보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게 또 정석과 성문 종합 영어의 매력이죠. 근데 정말 되게 간단하면서도 요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책들을 우리나라에 번역 수준은 일본어를 우리나라로,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는 수준 자체는 이제 의심할 바 없이 굉장히 모든 언어들을 다 통틀어서 영어보다는 일본어 훨씬 더 번역 수준 높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번역 수준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전혀 없고, 의미 전달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계속해서 일본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예로 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일본 열도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 그거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 수 있어?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여러 가지의 판단 기준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죠. 좋은 건 정리를 되게 잘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를테면 1장에서는 창조론자의 과학은 진짜 과학이냐 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왜 창조론자 크리에이셔니스트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창조론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어떤 게 있냐면 가설과, 그러니까 이론과 사실에 대한 구분을 자꾸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인데, 과학자들은 실제 과학에서는 사실에 대한 이론과 사실의 구분을 그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사실 가설을 만들어 놓고 사실과 진리에 대해서 딱 구분을 해가지고 사실은 진리, 가설은 이론 쪽, 이렇게 해서 둘로 나누는 게 어떤 그 일루션 창조론자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과학이 실제로 나아가는 건 어떤 거냐면 이론과 가설이 그냥 더 좋은 가설이 있고 더 좋지 않은 가설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만 그게 과학적인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맨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1장에서 이것만은 알아두자 라고 해서 맨 뒤에다가 레무칸을 적어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사실, 가설과 진리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안전과 위험, 과학과 유사과학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과 기술의 현실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악용될 소지마저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라고 딱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기 귀찮아.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그렇죠. 뒤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고 외우면 됩니다. 그까지. 예. 그래서 각각의 장마다 그런 식으로 주의해야 될 점들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 주의점이 정말로 저는 별로 책을 오랫동안 깊이 읽고 싶지 않다고 하면 저는 그 뒤에 것들만 읽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좋은 가설과 이론을 추구함으로써 진보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계속 과학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더 좋은 가설의 이론의 기준은 대략 다음에 3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이렇게 가지수 정해주면 되게 좋잖아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참신한 예측을 내놓고 그것을 적중시킬 수 있다. 두 번째는 임시방편의 가정과 정체불명, 원인불명의 요소를 가능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다양한 현상을 되도록 같은 방법으로 설명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쭉 해주고 이 정리를 해주다 보니까 각각의 장이 끝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가진 어떤 치명적인 약점들이 어떤 거냐면 재밌게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계속해서 정리해주고 요약본을. 연습 문제 주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 정리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쭉 해주고 있는데 되게 친절하면서도 안에서도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림과 도표의 사용도 굉장히 적절하게 돼 있어서 저는 편집 자체도 그렇지만 내용에서도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학생들한테 이 책을 읽힌다고 치면 한 중학교 2학년에서 뭐 꽤 책을 잘 읽는 학생들,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생들 같으면 뭐 중학교 2학년 정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이고 고등학생들은 이 정도는 저는 충분히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읽고 나면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을 공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학을 보다 보면 저는 항상 저도 이제 과학을 배울 때 항상 느꼈던 지점이 어떤 거냐면 과학 지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과학 지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거 알아서 뭐해? 이런 거죠. 그랬어요? 네. 과학을 가르쳐 주는데 물리 선생님 물리를 가르쳐 줬어. 네. 막 그 뭐지? 중력가속도 이런 거 막 외우잖아요. 내가 이걸 외워서 어디다 써? 나는 이쪽으로 갈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특히나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항상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디다 써? 라는 생각. 근데 이 작가는 그런 지식들 자체는 크게 쓸모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식들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왜 그런 지식들이 나오게 됐는가, 왜 그걸 질문을 했어야 됐는가 같은 과정들을 그 과정들을 익혀나가다 보면은 현재 과학이 진행되어가는 과정 안에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왜 던지냐에 대한 얘기가 2부에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 왜 던지냐면 이런 거죠. 원자력 발전소는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져야 될까요? 저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 무서운 거 싫어하니까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할 때 그 다음번의 대답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럼 정책에서는 어떻게 추구해야 될 것이냐 라는 얘기. 개인적인 의견들을 밝히는 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정책을 추구하는 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게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걸 정책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트랜스 사이언스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을 건너가는 지점인 거죠. 과학을 넘어서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지점에서 누구한테 의존할 것이냐의 문제. 그러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앞에서 과학적인 내용들을 학습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책을 그냥 아는 사람들한테만 맡겨놨을 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그래서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맡길게요. 전문가가 뭘 아냐는 거죠. 이 사람의 질문은 그거예요. 전문가는 원자력 발전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걔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른다. 왜냐? 영향은 이를테면 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어느 정도가 나온다고 치면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한테 그걸 판단하라고 놔두면 과학자는 그 판단 기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다. 시민이 되고 싶으면 과학을 공부해라. 아니면 그냥 대중으로 남아라.
이런 얘기를. 일본의 단결론적 일본 철학이 갖고 있는 잘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 저 일본 책이지라는 느낌이 드는 게 바로 이런 단계적 사고를 진짜 절대 극복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소외 다른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명확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역사적 변곡점이 저는 이번에 그 한일 반도체 전쟁으로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이 사고 체계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고 구조를 가지면 안 돼. 아니 그러면 과학을 모르면 대중이고 과학을 알면 시민이 되는 거 아니라.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과학적인 실천을 했어요. 그 과학자 가장 존경받았던 과학자였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를 결국은 대중적인 형태 속에서 과학적 질문을 해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책에서 제가 가장 느꼈던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했었던 과학적 진리에 대한 지적 권위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황우석이라는 과학자를 우리나라 언론은 평범한 인간들이 제기를 해요.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로 그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 어떤 내용이 나왔어요?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PD수첩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뭘 한다고 문과에 가. 그랬어요. 네가 뭘 한다고 문과에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야 네가 문과 나와가지고 뭘 한다고라고 얘기했는데 차츰차츰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사람들이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또 모아지는 과정들 속에서 사실은 과학적 검증의 과정이 다른 맥락으로 만들어져 나갔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과학계 일각에서 황우석 박사가 그동안에 만들어 놨었던 상당한 어떠한 부분들에 대한 비판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이미 한번 경험을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책을 썼지만 우리는 결국은 그런 것들을 사회적 힘으로 만들어낸 어떠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 속에서도 한번 학생들에게 한번 권해볼 수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시간차는 있지만 네, 사실 10분 전에 녹음을 했잖아요. 10분 전에 녹음을 했는데 방송으로는 3일 이틀 후에 이제 방송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10분 전에 이제 우리가 그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을 보면은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서울대학교를 가는 가장 근본적 태도 중에 하나가 과학에서 항상 왜라는 질문을 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질문하는 방법에 관련된 어떠한 책이거든요. 과학에 있어서의 질문하는 법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엇을 질문하냐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무엇을 물어봐 나한테. 근데 사실은 그 아이가 뭘 물어보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아이의 퀄리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물어보는 애 있거든요. 그러면 뭐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거를 질문할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능력이 되니까 그런 능력을 길러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책이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학생들 같아요.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질문할 것이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책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일본은 그게 없을 거예요 아마. 없죠. 일본은 그랬다가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런 기억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우리 민우 쌤께서 잠깐 이렇게 한 소리 들으셨던 그 유시민과 정재승에 관한 이야기.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뭐 유시민이 사실 비전문가란 말이에요. 네.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저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사회적 공감대와 사회적 타당성을 이제 입증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옛날 얘기 끄집어내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 게 뭐냐면 감사해요. 그때 제가 지적했던 문제 제기가 결국 맞았잖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가 예. 어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건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용도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어떤 사람은 과학자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과학자가 얘기하는 게 맞잖아. 그걸 믿어야지라는 그렇죠.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이게 좋네 이거.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훈련이 돼 있다면 돼 있을 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자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식의 어떤
권위의 불균형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일반 대중한테 이 책이 주는 함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학생들을 위해서는 질문하는 방법을 분명히 잘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점에서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플루토 출판사 책 지난번에 했던 예, 게 했었어요. 그 공대생이 아니어도 예. 쓸데있는 공학 이야기, 예. 재미있는 공학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던 그런 거고, 아인슈타인의 주사위와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것도 학생들이 좀 많이 봤던 예. 그런 책이죠. 우주나시 이야기 이런 것도 좀 재밌겠네요. 그래서 과학에 관련된 예, 재미난 책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내는 책인 것 같아요. 도타야마라고 안 하고 도다야마라고 번역한 거 보니까 이게 타금을 이제 하는데 나고야 대학에 있네요. 나고야 대학도 되게 꽤 괜찮아요. 예. 선동열 투수가 있었던. 그렇죠. 선동열은 나고야의 태양이었죠. 역시 그림은 미국 책을 못 따라가요. 아니 근데 그림 보다 보면 되게 귀여워요. 일본스럽죠. 되게 단순화를 시켜놔가지고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네. 아 정말 뭐 틀린 과학과 유사과학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요즘 그 구충제. 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과학과 관련된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전문가한테 그걸 넘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점에서는 이를테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갖추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학을 공부하는 그 어찌 본다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통합과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배우는데 이제 굉장히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던 모든 것의 기원이라는 책을 추천을 해줘요. 되게 어렵긴 하지만 그 책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좀 이번 겨울에 읽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통합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활용도가 있잖아요. 어차피 그 배우는 내용 자체가 그 내용들을 배우게 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적을 하는데, 이 책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책도 사실은 그 조금은 어렵지 않은 책이니까 이 책은 일반론적으로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본다라고 했을 때 예비고 1 학생들이 좀 필독서 정도로 좀 읽는다면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활용도 있게 여러 가지를 이제 활동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구충제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놓는 게 뭐냐면, 구충제가 왜 암의 특효냐라고 주장을 하면 이 사람들 그러니까 논리가 궁금하고 도대체 구충제를 먹으면 왜 암이 난다고 생각하지? 예? 네, 이게 이상하잖아요. 구충제 먹으면 왜 암이 왜 나? 회충이 죽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 몸속에는 너무너무 작은 미세 기생충이 있다. 이 미세 기생충이 혈관도 막 지나다니는데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미세 기생충이 있는데, 이 미세 기생충이 암세포를 전이시킨다는 거죠. 암세포를 전이시키는 매개체가 미세 기생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충 약을 먹으면 결국 암세포 전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리를 제공해요. 아 그거 확실해요? 그 뭔가 좀 너무 사이비 같은데? 이상! 이게 유사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무슨 또 그럴싸한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혹한다니까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것과 그렇죠?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것과 유사과학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충제의 또 다른 형태의 효과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암에 특효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어떤 유사과학적인 논리가 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구충제의 암 효과를 억제하는 데 대한 과학적인 형태의 탐구를 방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논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학생들이 구분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디자인은 뭐 딱 일본이야. 디자인 좋잖아요. 예, 전공 두세 깃발 드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책입니다. 가격이 16,500원이네요. 아 비싸네. 예. 16,500원 가치는 요즘 다 책이 비싸죠. 보면 다 비싸졌더라고요. 예. 가격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통 2만 원? 네, 요 정도. 근데 이 정도면 오히려 200페이지네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16,500원은 조금. 아니 왜 페이지 수로 책값이 올랐어요 요즘 보니까. 아니 도다야마 씨에게 많은 것을 줘야 되나.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좋은 책이고, 뭐 번역도
괜찮은 분이 하셨잖아요. 괜찮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어떠한 책입니다. 전화윤이라는 분이 진행을 했네요.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책을 딱 보여드리면 이 책을 가지고 이게 청취자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멈춰놓고 이렇게 해서 보고 책 고르는데 이게 제일 옐로 이게 카드 이렇게 딱 네, 카드 같은 느낌. 예,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다. 노제펜. 이걸 위해서 지금 참고 계셨던 거야 지금? 이거 하나 하려고 노제펜 이거 하나 하려고 지금? 이거 하려고.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 1시간 가까이 기다리다가 노제펜 한 거 이거는 다 끝난 거지 뭐. 예. 자, 역시 저희는 원래 이 명절이 다 지난 후에 방송을 이게 들으시지만 사실은 이제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입시 방송과 독서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명절 이후 에너지 있게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더 리프레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꼭 좀 예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과 과목에 활용도 있는 책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내용들을 좀 잘 활용하자라는 거고, 지식의 노제펜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일본 거 사서 하는데 지식을 사서 일본을 이기자. 이런 어떠한 개념으로 이 책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 말고 나머지는 노제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의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학자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